자, 우리 시장이 계속 좀 하락을 하다가 드디어 좀 상승 전환해 줬습니다. 그래서 어제장에서 정말 기분이 좀 좋았는데요. 대표님, 한 주간의 시장의 흐름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제가 약간 예상했던 대로 지난 시간에 우리 시장이 끝난 주 단위의 이제 그 완성이 된 주봉을 보면서 주 초반에는 좀 약간 여진이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역시 수요일 날 그리고 그 목요일 날 옵션 만기에 큰 이상이 없으면서 수요일을 저점으로 해가지고 올라오는 시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장요 굉장히 한 가지 고무적인 거는 코스닥 시장도 그렇고 코스피 시장도 둘 다 캔들이요 주봉이 양봉으로 끝났다는 거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좀 약간 기대감도 좀 이제는 다음 주부터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이렇게 우리가 좀 고통스럽고 힘든 시기에 다우하고 S&P는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그러니까요. 사상 최고치까지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나스닥 시장에 더 영향을 많이 받는 그렇기 때문에 나스닥은 좀 조정을 받았는데 어젯밤에 미국의 국채 금리가요 1.62까지 장중에 올라가고 그 정도 선에서 마감이 됐어요. 다시 금리가 좀 다시 상승을 하는데요. 이거요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금리요 지금 우리 시장이 굉장히 최대 변동성 요인 변수잖아요. 지금. 네. 변수 우리 시장으로 들어오면은 금리가 있고 또 하나는 환율이 있다 그랬죠. 네. 여러분도 이제 이렇게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국채 금리, 10년물 국채 금리 우리한테 굉장히 지금 위협을 주고 있는데요. 이 금리가 지금은요. 변수예요, 변수. 근데 이 변수가요. 상수가 되어가는 과정이 좀 있거든요. 이제 1.6에 1.6? 쟤는 원래 저래. 저 정도 레벨이야라고 우리가 무덤덤해질 때까지는 이게 변수일 것 같아요. 이게 상수가 되어가는 그 과정 고통은 지금 좀 여진이 있긴 한데 이거 조만간 상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대 갔는데 상수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무덤덤하다 시장이.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저께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제 금리가 더 많이 튀었거든요. 근데 미국 시장이 사상 최고치도 나오고 별로 크게 반응을 안 한 거로 오히려 보여요. 이제 상수가 되어가기 위한 어떤 이 약간 작업이 좀 시작됐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렇다면 좀 기다려 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 여진이 약간은 있지만, 근데 우리 시장은 또 들어오면은 환율까지도 우리 지금 괴롭히고 있다 그랬잖아요. 네, 그렇죠. 환율이 다행히 아주 고점 치고 올라갔다가 내려오긴 했습니다. 우리 시장이 내려왔는데 문제는 혹시 아십니까? 우리 시장에 원달러 환율이 올라간 것보다요. N달러 환율이 올라간 폭이 굉장히 큽니다. N달러 환율이 너무 많이 크게 치고 올라가요. 이거는요, 우리 시장이 좀 위협이에요. 왜냐하면 엔화가 글로벌 시장에서 약세가 나오면요, 우리 시장, 우리하고 공교롭게도 산업 구조상은 우리나라랑 일본이랑은 굉장히 경쟁 구도에 있는데 이렇게 엔화가 만약에 약세가 가파르게 나온다 그러면 우리 물건들이 우리나라 생산품들이요 밖에 나가서 일본 물건들에 비해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죠. 가격 메리트상. 그러면 이거는 약간의 특히 자동차 산업 업계가 가장 이쪽에서는 좀 보셔야 될 어떤 리스크 아닌 지금은 이것이 안정이 되면 다행이겠지만 이게 리스크도 될 수가 또 다른 리스크 변수가 될 수 있다라는 단초를 좀 말씀을 드리면서 결국에는 바이든의 돈풀기 또는 ECB의 돈풀기는 지금요 거의 인플레 공포로 지금 다가오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렇다면 성장주 쪽에는 변동성이 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럴 시기에는 실적이 잘 나오는 실적이 아주 고르게 나오고 또 아니면 성장이 바로바로 실적이 지금 당장 성장성이라는 건 미래를 나타내는 지금 실적은 안 나오는데 미래를 보는 거는 미래의 일인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이 인플레를 못 따라가요. 이 수익이. 그렇지만 예를 들어 지금 당장에도 수익이 잘 나오는 인플레라는 게 만약에 이렇게 낀다면 자동차를 한번 보자고요. 자동차도 그럼 인플레가 낄 거 아니에요. 자동차 그렇죠. 값도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계속 늘 말씀드리지만 분모값이 있고 분자값이 있습니다. 분모값은 여기가 이자율이에요. 그러니까 할인율, 이자율에서 여기가 커진다 지금 인플레나 아니면 우리가 지금 이자율이 올라가서 금리가 올라가서 분모값이 커지는데 매출이 더 커지는 회사들도 있어요. 왜? 인플레에 의해서 물건값이 올라가 판 물건값이 더 올라갈 테니까 이게 더 커지는 회사들 있죠. 이런 회사들은요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시고 다음 주는요 FOMC 회의가 있기 전에 금리가 조금 더 튈 수 있을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아직은 금리가 전혀 내려갈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예를 들어 지금 1.6인데 1.7이 전에 한번 터치를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왜? 1.7이 왔을 때 시장에
반응이 어떤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이제 변수가 상수가 되어갈 수 있는지 저는 이거 한번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자, 오늘 다음 주에 산적되어 있는 우리 이벤트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다음 주에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FOMC 회의 발표를 앞두고 있잖아요.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궁금합니다. 일주일 동안의 이벤트 좀 짚어주시죠. 네, 당장 3월 15일 날 월요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시장 조성자 공매도 제한인데요. 지금 시장 조성자들은요, 네. 시장에서 우리 공매도 제한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까지 공매도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서야 이제 우리 5월이면 또 공매도 재개된다고 이야기하고 맞아요. 있는데 지금 몇 월입니까? 3월 중순? 왜 이제서야 뭐 또 공매도 금지 기간 중에도 허용되던 공매도 전면 금지한다. 뭐 얼마 남았다고 이제 시간이. 네. 그래서 좀 진작 좀 해주지. 약간 좀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지금 나와 있고요. 3월 15일 월요일 날 롯데글로벌 로지스 기업 고객 대상 택배비 이제 인상이 예정돼 있는데 택배 물류 쪽 관련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지금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데요. 어쨌든 택배비가 인상이 되면은요, 전체 매출은 좀 커질 수 있는 영향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관련주로서는 뭐 현대글로비스, CJ 대한통운 업계에서도 한 회사가 올리면 이제 다 같이 올라갈 수도 있겠죠. 한솔로지스틱스, 작은 종목으로는 한솔로지스틱스, 뭐 인터지스 이런 종목들이 있겠고요. 월요일 날 LG전자, 룩소프트 전장 합작사 랄루토 본격 활동 예정이라고 하죠. 룩소프트는 스위스 회사입니다만 어쨌든 이번에 LG전자하고 합작을 해가지고 전장 회사의 아주 본격 활동 로드를 지금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LG전자 관련한 뭐 종목들 내지는 전장 관련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월요일 날 공모 청약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하나는 제노코 위성통신 부품 제조 업체입니다. 뭐 관련주로는 좀 작은 종목이니까 작은 종목에 좀 이렇게 비교하자면 AP 위성, 세트랙아이, 인텔리안 테크 등이 있겠고요. 또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회사가 또 공모 청약이 되는데 이 회사는 AI 기반 리얼타임 콘텐츠 솔루션입니다. 이제 AI 쪽이라고 해서 인공지능 쪽에 뭐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은 콘텐츠에 조금 더 강화가 되어 있는 회사라다 보니까 모바일 콘텐츠라든지 영상 콘텐츠, 뭐 광고 회사들, 뭐 몇 가지 있죠. 이런 회사들도 여러분들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신규 상장되는 종목이 있습니다. 네오 이뮨텍인데요. T세포 차세대 면역 항암제 개발이고요. 이 회사의 최대 주주가 제넥신입니다. 뭐 제넥신 한번 그래서 조금 올라가는지 여러분들도 좀 저점 잡고 올라가는지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화요일 날로 넘어가겠습니다. 3월 16일 화요일 날 미국의 2월 산업 생산하고요. 2월 소매 판매 두 가지가 다 발표가 되는데요. 역시 뭐 산업 생산은 경기 순환의 위치를 나타내는 선행 지표가 될 거고요. 소매 판매는요. 소비 경기는 물론이고 경기 전반을 설명합니다. 이 두 지표가 사실은요. 미국이 지금 어떻게 현재 잘 풀려가는지, 경기가 잘 풀려가는지 굉장히 보여주는 바로미터라고 보고 여러분들도 보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슈퍼주니어 10집이 컴백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슈퍼주니어 되게 오랫동안 활동하고 있는 그룹인 것 같아요. SM 엔터뿐만이 아니라 엔터 3사들 뭐 대표주도 여러분들 보셨으면 좋겠고요. MG손해보험에서요, 화요일 날 자동차 보험료를 인상이 예정이라고 합니다. 보험료가 인상이 된다. 이 역시도 우리가 하나의 뭐 인플레이션으로 좀 볼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면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요. 아까 택배비도 인상이 된다 그랬죠. 보험료도 인상이 된다 그랬죠. 이게 약간 인플레이션이 좀 진짜 시작되는 거 아닌가? 네. 나는 약간 우려도 좀 됩니다. 하지만 이게 손해보험 입장에서는 한 업계가 이렇게 올리면 줄줄이 이제 같이 올라갈 수도 있다는 생각에 여러분들 보시면 하나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현대해상 등 한번 차트도 한번 열어보시면 그럴싸하다고 생각이 들 겁니다. 3월 16일 화요일 날 신규 상장주가 있는데요. DB금융스펙, 스펙주죠. 9호가 상장이 되고요. 드디어 이제 수요일 날 3월 17일 FOMC 회의가 나옵니다. 금리 및 부양책의 이제 부가 설명에 대해서 나오는지를 봐야 되는데 이때 파월 의장이 잘 짚어주는지 금리에 대해서, 현재 금리에 대해서 당신 생각은 뭐야? 정말 이게 높다고 생각 안 하는 거야? 진짜 심각하다고 생각 안 하고 있습니까? 라고 우리가 이렇게 반증을 할 수 있을 만큼, 문의를 할 수 있을 만큼 지금 약간 금리에 대해서 우리가 예민하거든요. 그거를 잘 짚어주지 않으면 또 뭔가 실망감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냥 얼버무리고 지금은 괜찮아, 아직도 견딜 수 있는 금리야라고 이야기하는지, 아니면 생각보다는 좀 금리가 너무 가파르게 속도감 있게 오르네, 우리 좀 조절 좀 해야겠어 라고 나오는지에 따라서 시장은 또 분명히 뭔가 분위기가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한번 수요일 날 FOMC 잘 보겠습니다. 수요일 날 또 신규 상장주가 있는데요. 바이오다인, 액상세포 검사 진단기기, 시약 생산하는 회사인데요. 뭐 의료기기, 백신, 진단, 뭐 방역 이런 관련 코로나19 관련주들이 뭐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수요일에 삼성전자가
주주총회를 개최합니다. 주주총회인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TV에서 보던 어떤 그런 형식이 아니라 이건 온라인으로 중계를 한대요. 네. 그래서 온라인으로 중계하기 전에 투표 같은 것도 미리 선행해서 투표를 한다고 해요. 사전 투표를 결과 이제 또 보여주고 안건도 발표하는 그런 시간이 될 건데요. 삼성전자가 주주총회도 갔지만 수요일 날에 언팩 행사도 개최가 되어 있습니다. 차세대 보급형 스마트폰 갤럭시 A 52, 갤럭시 A 72가 공개되는데요. 특징이 OLED 이 화면 자체가 슈퍼급이래요. 이렇게 OLED 화면이 굉장히 크고, 그다음에 이제 고사양 배터리를 탑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갤럭시 부품 안에서도 OLED 관련주, 또 배터리 관련주도 한번 보실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수요일 날인데요. 유럽에서 유럽 EU 집행위원회 백신 여권 법안 유럽 의회 제출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이제 백신 여권이 가지고 있어야 앞으로는 편안하게 여행을 다니면서 격리도 안 당하고 이렇게 하겠죠. 그러면 케어랩스, 다날, 아이크래프트, SGA 솔루션즈 이 종목들을 한번 보시면 차트를 보면 굉장히 예쁘다는 걸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런 시기에 또 이렇게 먼저 선행해서 좀 움직였고 앞으로도 좀 폭이 좀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월 17일 수요일 날 또 미국의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이 방한 예정되어 있는데요. 한미 관계, 한반도 문제, 또 지역 국제 협력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다고 합니다. 국무장관, 국방장관이 이제 아마 바이든 대통령 취임하고서 우리나라에 이제 첫 방한하는 것 같아요. 네. 그 전에 트럼프 대통령 때하고는 또 다른 분위기의 기류가 있을 거다 생각이 들고요. 한번 지켜보시고요. 3월 18일 목요일 날 페덱스가 실적 발표를 하는데요. 페덱스 하면 대표적으로 실물 경기를 잘 반영해주는 회사입니다. 이렇게 물동량이라든지 경기의 전반을 설명할 수 있는 회사인데요. 통상 글로벌 경기 동향을 파악하는 성향 지표를 활용이 되기 때문에 이 실적 발표를 한번 잘 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에는 이제 국무장관, 미국의 국무장관, 국방장관이 이제 방한을 한다면 목요일 날은 미국하고 중국 간의 고위급 회담이 개최가 됩니다. 미국 측의 입장은요, 어땠냐면 중국 내 인권 문제, 그동안에 미얀마 쿠데타 문제에 대해서 중국 너네들의 좀 입장을 확실하게 보여주라. 이렇게 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지금까지. 대응을 해라. 대응책을 내놔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반면 중국 측에서는요. 양재츠는 미국의 내정 간섭을 중단 요청한 바가 있거든요. 미국이 너무 말도 안 되게 우리한테 내정 간섭을 한다. 좀 심하다. 우리는 우리대로 가겠다. 독자의 노선을 가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양측에 약간 그런 정치적인 싸움이 좀 있는데요. 지금 미국과 중국은 정치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경제적인 것도 굉장히 둘이 아주 대립이 아주 팽팽하죠. 그래서 이 간담 회의가 고위급 회담이 어떻게 마무리되는지도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하겠다 생각이 들고요. 신규 상장주가 목요일 날 있죠. 이제 IPO 대여라고 불리는 SK 바이오사이언스 드디어 이제 신규 상장해서 우리 시장에 새내기로 들어옵니다. 백신 바이오 의학 전문 업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관련주인 SK 케미칼이라든지 코로나19 진단 백신 치료 관련제도 이렇게인데 왜 SK 바이오사이언스가 그동안에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았냐면 아스트라제네카에서 나오는 백신, 코로나19 백신에 대해서 생산 체결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계속 아마 추가적으로도 다른 회사, 노바백스뿐만이 아니라 다른 회사들하고도 계속 추가적으로 협약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때문인데요. 한번 잘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3월 18일 날 목요일 날 지니뮤직의 실감 음악 콘텐츠 이렇게 발표가 있다고 하는데요. 지니뮤직 하면은요, 지금 약간 음원 콘텐츠 쪽도 그렇지만 메타버스 쪽 종목으로 지금 굉장히 좀 많이 이제는 이미지가 좀 구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지니뮤직 관련해서는 메타버스 관련주들 또 음반사들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스펙 합병 상장주가 하나 있는데요. 목요일날 다보링크 와이파이 및 통신 장비 제조업입니다. 와이파이 통신 장비 하면 당연히 5G일 거고요. 관련주들이 글쎄 좀 같이 한번 모멘텀이 올 수 있을까 저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고 나면 금요일 날에 우리는 옵션 만기가 이제 이번 주에 끝났지만 미국이 이제 돌아오는 금요일 날 선물하고 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미국도 지금 차상 최고가를 달리고 있는 다우와 S&P, 나스닥은 또 분야가 굉장히 다르죠. 이번에 동시 옵션 만기에서는요, 어떻게 진행될지 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다음에 금요일 날 우리 시장에 이제 야권에 서울시장 단일 후보가 확정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공교롭게도 우리 시장에는 정치 테마주라는 것이 또
있기 때문에 이쪽 관련주로는 뭐 안랩, 써니전자, 까뮤ENC, 뭐 진양화학 등이 있는데 이 종목들을요 매수를 하라, 뭐 매매를 하라 이런 관점이 아니라 혹시나 이 종목들을 가지고 계시다면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제가 이렇게 좀 보여드린다는 거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3월 20일 날 요거 굉장히 좀 저는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토요일 날 차세대 중형 위성 1호 발사 예정인데요.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한 저궤도 실용급 차세대 중형 위성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 우주항공 산업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아직도 뭐 초기 단계 다른 나라들보다는 아주 선진국에 있는 뭐 미국과 프랑스, 러시아보다는 우리가 좀 뒤처져 있지만 이제 시작하는 단계라고 생각하고요. 한번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해서 저도 이렇게 딱 보니까 항공우주, 한국한 카이라고 말하는 한국항공우주,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세트랙아이 이쪽 관련주들이요 다 차트가 다 괜찮아요. 근데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번 3월 달에 20일 날 토요일 날 이런 관련해서 이런 이슈도 있지만 4월 달에요. 또 멋진 이슈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전투기를 개발해서 만들어서 이제 시행하는 거 아십니까? 전투기가 개발됐어요. 네. 그래서 결국 이제 시작은 했는데 이것이 나중에는요. 진짜 스텔스기까지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을지. 이건 한국항공우주에서 만든 건데요. 그거 4월 달에 스케줄이 있는데 아주 뭔가 항공우주 산업이 이제 조금씩 우리도 만개하고 개화하고 어떤 꽃피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것 때문에 저도 한번 기대 갖고 보겠습니다.